여러분, 벚꽃 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속설을 일컫는데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대학들이 벚꽃이 일찍 피는 남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는 현상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는 이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추가 모집 마감 현황입니다. 추가 모집이 끝날 때까지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전국에 49곳이었습니다. 그중 40곳이 지방대였고요. 이건 단순히 몇몇 대학의 입시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하단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추가 모집 마감 직전 기준 미선발 인원은 1,120명이었고 그중 1,050명이 지방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추가 모집 경쟁률인데요. 같은 시기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75.5대 1이었던 반면 지방권은 9대 1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수요 집중이라는 극단적 쏠림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전년 2024학년도 서울권에는 미충원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었으나 2025년에는 한 곳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대 1과 9대 1, 무려 8.4배의 격차입니다. 이 숫자들이 오늘 주제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줄면 경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먼저 무너질 곳과 끝까지 버틸 곳으로 갈립니다. 상위는 흡수하고 하위는 붕괴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통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청 2022년 중위 추계 기준 공식 데이터인데요. 초등, 중학, 고등 순서대로 모든 학교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 인구인 6세에서 11세 인구는 2020년 272만 명이었는데 통계청 장래 인구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5년에는 13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반토막입니다. 한편 학교급 중고등의 각소폭이 가장 작은 것은 아직 2010년대 중반 출생 코호트가 진입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2030년대 이후 합계 출산율 0명대 세대가 진입하면 고등도 역시 급락 예정입니다. 최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펴낸 인구 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35년 초등학생의 수가 약 123만 명에서 136만 명으로 2025년에 절반 수준이 되면서 대학 입학 간원 인원은 2035년에는 약 5만 명이 2045년에 약 17에서 18만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합니다. 수도권 대학부터 순차 충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지방사립대 전체가 2040년대에는 존립의 위기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위기는 일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파동에 가깝습니다. 출생한거 줄어드는 건 20년 전에 이미 시작됐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학 연령대를 통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적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35년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되는 시점은 대략 2047년 전후인데요. 즉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학 위기는 출생의 급감의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 위기는 일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충격이라는 거죠. 교육은 원래 느리게 무너집니다. 학교는 건물이 있으니까 당장 안 사라지고 제도는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 당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절반으로 줄면 시스템은 같은 얼굴을 한 채 다른 현실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학생 수가 줄면 경쟁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경쟁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것을 목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위권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취업 신호가 아직 잘 통하는 대학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건데요.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입 N수생 증가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수험생의 총수가 감소하는데도 N수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불합격이 아닌 합격한 대학의 불만족이 재수 동기의 1위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 선택률과 사교육 참여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학생 수 감소가 경쟁 완화가 아니라
계층별 경쟁 격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자체가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어느 대학까지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적 경쟁으로 재편되고요. 학생이 줄어도 입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대 위기를 단순히 대학의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대학은 지역에서 교육기관인 동시에 소비를 만들고 청년을 붙잡고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인프라입니다. 교육부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방의 대학 캠퍼스 주변에는 어김없이 원룸촌이 있고 분식집과 카페가 있고 복사집,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그 상권은 학생들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학생이 줄면 가게가 줄고 가게가 줄면 청년 일자리도 줄고 청년이 빠져나가면 지역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기사 하나를 볼까요? 2040년 초 50% 이상 대학이 신입생 미충원으로 전망되면서 학생 감소가 곧 대학의 재정 파탄, 폐교, 지역 소멸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북 남원에서는 2018년 서남대의 폐교로 교수와 직원 300여 명이 실직했고 주변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시 연간 소득 감소액이 최대 3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인구수는 불과 2년 만에 2,000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 지역 본부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이 8만 3천 명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강릉 지역 소득은 약 220억 원, 취업자 수는 720명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승수효과 역방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지역 전체 소득을 연쇄적으로 깎아내리는 역승수 효과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 타격은 단순히 등록금 수입의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지역 소멸은 교육 다음 단계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됩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25세에서 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6%로 OECD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졸 사회 중 하나라는 건데요. 그런데 같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9%로 OECD 평균 87%보다 약 8%포인트 낮습니다. 특히 대졸 청년 비경제활동률 이 16.8%로 OECD 40개국 중 5위권인데요. 졸업 후 논다라는 현상이 구조적 문제임이 국제 비교로 증명되었습니다. 학위를 가진 사람은 넘치는데 그 학위가 취업을 보장하는 힘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공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요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상향 이동을 보장하는 사다리라기보다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왜 교육 불안은 줄지 않느냐? 대학이 더 이상 큰 프리미엄을 주진 않지만 대학 바깥의 위험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자산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역설. 그 상태가 지금의 교육시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AI가 이 구조 위에서 어떤 충격을 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